지구상에 존재하는 산업의 7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날씨 정보와 기업에 맞는 경영 컨설팅을 결합한 날씨 경영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날씨 정보는 무료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기업이 원하는 구체적인 기상 정보를 판매하는 날씨 경영. 기상 정보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날씨를 잘 활용하면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자산이 됐습니다. 이제 날씨도 고부가 가치 산업. 우리나라 최초 민간 예보 사업자로 날씨 정보를 활용해 창조 경제에 동참하는 K웨더 김동식 대표를 만나본다. 네, 날씨가 돈이 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뭔 뚱딴지 같은 얘기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지금까지는 단순히 일기예보에 머물던 이 기상 정보가 이제는 각종 산업과 연관되면서 놀라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의 해법을 우리나라 최대의 민간 기상업체죠. K웨더의 김동식 사장을 모시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잘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K웨더 네.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거든요. 네. 어떤 회사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날씨 갖고 돈 버는 회사인데요. 예. 요새 이제 기상 재해도 많아졌고요. 네. 또 일반적인 패턴에서 날씨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네. 개인이나 기업들에서 날씨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들과 개인들이 날씨 위험 요소를 잘 관리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여러 가지 이익을 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저희 회사는 97년에 만들어졌고요. 예. 그래서 그 기상청 같은 일반 예보가 아니라 예. 기업들한테 맞춤 예보를 지금 전국에 한 4천 업체에 제공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맞춤 예보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또 비용을 줄여가지고 그 여러 가지 날씨 경영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K웨더에서 만든 기상 정보를 받는 업체가 약 4천 군데 정도가 그렇습니다. 된다는 말씀인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네. 일기예보 하면은 기상청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기상청에서도 매일같이 예보를 내고 있는데 네. K웨더 예보는 어떤 예보가 다르죠? 그러니까 아직도 날씨 예보다 그러면 다 기상청에서 만든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예. 97년부터 이제 저희 같은 일정한 자격이 되는 민간 사업자도 날씨 예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네. 그동안 4천 업체한테 일반적인 우리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일반적인 예보가 아니라 1도 온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매출이 달라지는지 또 생산량을 조절해야 되는지 이러한 정확한 맞춤 예보를 해드려서 기업 경영에 날씨로 인한 위험 관리를 해드리는 업무를 쭉 했었고요. 예. 또 2009년부터는 그것이 이제 저희가 제공하던 그런 맞춤 예보를 일반 대중들한테도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잘 언론에서 잘 보시면 이제는 기상청 예보가 아니라 민간 예보도 선택적으로 그렇게 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보를 하는 곳이 기상청만은 아니고 저희 같은 기상 사업자들이 독자적인 예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상청은 뭐 일반 전체적으로 대중들한테, 네. 큰 예보, 물론 네. 이제 동네 예보라 해서 자잘한 예보들도 내지만 네. 그런 어떤 굵직굵직한 예보들을 내는 반면에 이 기상업체들은 민간 네. 기상업체들은 그 선택받은 그렇습니다. 가입된 회원들을 위한 네. 그분들이 원하는 예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상청은 아무래도 국가기관이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예보를 낸다면 저희 같은 기상 사업자들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필요한 그런 맞춤 예보를 통해서 생산 활동이라든지 기업 활동에 필요하신 그러한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좀 이렇게 업종별로 네.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날씨는 한 전 업종의 한 7, 80%가 연관이 있어서요. 지금 제조업체, 패션, 레저, 건설, 유통 거의 대부분의 업체에서 날씨를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날씨 정보를 상세하게 저희가 현장별로 시간 간격 예보를 드리니까 날씨에 따라서 이제 일정을 조절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 일정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한 날씨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날씨가 이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공사는 몇 시부터 하시고 타설 공사는 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이제 정확한 일정
일정을 조절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보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자주 가는 이런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네, 많이 가죠. 사람이 사실 날씨에 따라서 구매 패턴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는 이제 날씨에 따라서 막 새로운 것들을 구매하려고 하고 또 어떤 것은 안 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날씨 정보를 드리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먹는 삼박 김밥 같은 김밥 예, 종류도요. 주로 많이 그 먹죠. 안에 들어가는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날씨에 따라 구매 패턴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날씨 정보를 드리면 빈과류 또 어떤 김밥류, 오뎅류 같은 경우는 오늘 이만큼이 팔리니까 이만큼 준비하라고 해서 수요 공급량을 조절을 해드리기 때문에 갑자기 구매 패턴이 바뀌었을 때 그걸 적절하게 제출해드릴 수 있게끔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재고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 이 재고 비용을 줄이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해드릴 수 있게 날씨로 재고 관리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뎅류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재고 유통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물건을 준비하셨다가 안 짧죠. 팔리면 예. 또 다 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가지고 재고 관리를 해드릴 수 있게 해드림으로써 비용을 굉장히 절약하실 수 있는 거죠.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골프장이나 뭐 스키장 같은 경우에 스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한번 인공눈을 만들게 되면 보통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언제 인공눈을 만드는지 또 골프장 같은 경우는 잔디 관리할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언제 농약을 살포해서 잔디 관리를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골프장에 알려드림으로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날씨 경영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매출을 증대하거나 또는 비용을 줄여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날씨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날씨가 돈 그랬는데 실제로 네. 이렇게 그 회원사들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런 이익이 창출되네요. 네. 사실 굉장히 인식의 변화인데요. 예. 날씨가 여태까지 날씨라 그러면 우리한테 피해만 갖다 주고 우리가 도망가는 존재였는데 예. 날씨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이 기상 정보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날씨를 잘 활용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날씨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자산이 됐습니다. 기상청보다는 굉장히 그 업종별로나 네. 이렇게 각 산업별로 아주 특화된 날씨 정보를 제공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사용해 본 기업체들이 이게 실제로 경영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럼요. 라고 하기 때문에 회원수도 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유료로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곳들은 사실 온도 하나의 예측을 잘못할 때에 따라서 오늘 매출이 예를 들어서 뭐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할인되거나 에너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 1도 예측이 사실 그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세한 예보들을 요소별로 일반적인 형태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원하는 형태의 마술대로 정확하게 이제 그걸 제공해드림으로 해서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라 저희가 되게 신기한 것은 월정액으로 저희가 비용을 받는데요. 예. 날씨 제공을 몇십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것은 예. 몇천만 원 받는 기업들은 이렇게 싸냐고 얘기하고요. 몇십만 원 받는 것은 이렇게 비싸냐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날씨 정보를 예. 제대로 활용하셔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보시면 몇천만 그렇겠죠. 원도 싸게 느껴지시는 거고 그렇죠. 잘 활용을 못하시면 그게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시는 거기 때문에 날씨 정보를 기업 경영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면 날씨 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제 요즘 이 데이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누적돼 온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서 이러한 패턴들을 예측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다 회사 안에 계신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상청하고 저희가 예보가 어떻게 다르냐, 또 어떻게 또 기상청보다 정확도가 높을 수 있냐고 얘기하시는데요. 이제 기상청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저희가 일정 수수료를 내고 다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기상청과 민간 기상사업자의 차이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보관들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기업이 원하는 또 수요자가 원하는 양식과 정보의 종류와 또 그러한 어떤 시기에 정확하게 그 구매자의 요구에 맞게끔 내는 거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제 정확도도 높지만 또 체감 그런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체감 만족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가장 민간 사업자와 기상청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겁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군대에서 그 기상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날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추어는 넘었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해보면은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상청 예보가 틀리면은 뭐 공짜니까 뭐 한번 잘못 틀렸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은 네. 돈을 내고 거래하시는 입장에서는 네.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나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런 계약이 계속 유지되려면 네. 이제 저희가 예보를 내고 항상 끝나고 나서 사후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예보는 예보고 확보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예. 아무래도 틀릴 확률은 있지만 이것이 이제 예보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전달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전달 사실 서로 예보 내는 분과 받는 분이 사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예보 내시는 분은 비가 조금이라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때때로 소나기, 비 이런 걸 넣는데 예. 받아들이시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항상 비가 오는 걸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일반적인 온도가 중요하지 않고 체감 온도가 중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예보를 낸 다음에 그것을 어떤 형태의 영향을 미쳤는지 사업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런 맞춤 정확도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요. 뭐 예보는 맞출 수는 그러니까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활용하셔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그런 부분의 방법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스키장도 말씀하시고 또 요즘은 뭐 많이들 합니다만 골프장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기상이 많이 이렇게 급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기상청에서 그 지역 전체 예보는 나타날 수 있고 또 K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다 그러지만 네. 그 지역에 정확한 예보를 내려면 어떤 촘촘한 관측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고객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일반적인 날씨를 쓰시던 분들이 예. 상세한 저희한테 이제 그런 기상 정보를 받아보시게 되고 또 더 활용을 하시게 되려면 그 정확한 관측 그냥 기상 장비라고 하죠. 네. 기상 관측 장비를 자기 지점에 설치를 해서 실제 관측을 예, 통해서 예. 예보 적중률을 높이시는 것들도 하고 또 현재 날씨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그 부분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런 공정을 멈춘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 날씨 경영을 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갑자기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지만 이제 단계별로 계속 올라가면서 관측소도 실제로 설치도 하시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와 자기의 분야가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네. 똑같은 날씨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 또 생산하는 곳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걸 DB화하고 또 그것을 관리해서 날씨 정보를 그냥 날씨 정보가 아니라 그런 기업 경영에 되는 데이터로 해석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1997년 민간 예보 사업자 허가가 나면서 국내 1호 업체로 등록한 K웨더. 국내에는 생소했던 날씨 비즈니스를 도입한 K웨더는 국내 최대의 날씨 서비스 제공업체다. K웨더는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상 정보를 제공하며 민간 예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상 정보 앱을 개발하고 있다. K웨더에서는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예보를 전달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췄어도 수많은 변수의 작용으로 날씨를 100% 정확하게 맞출 순 없다. 하지만 K웨더는 그동안 쌓인 데이터와 노하우를 통해 실시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 기상청이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면 저희 K웨더 같은 경우에는 그 기상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일반 기업체를 상대로 주로 그 기상 예보를 발표하고 있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도 해서 그 앱이라든지 여러 SNS를 통해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더불어 날씨를 활용한 각종 마케팅 기법들이 등장하면서 날씨 비즈니스는 이목을 끌었다. 특히 전체 산업 가운데 70% 이상이 날씨의 영향을 받으며 국내 기상 산업의 시장 규모가 97년 4억대에서 2011년에는 2,200억대로 커졌다. 날씨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영역이 무한하다는 대목이다. 제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3일 예보와 그다음에 저희가 날씨의 영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내일 모레 날씨에 따라서 각 제품별로 얼마나 팔릴지를 먼저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각 지점의 점포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제품 발주량을 결정을 하게 되고 본사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적정한 양을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각 지점으로 배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유통비용이나 생산비용, 재고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한 달 만에 모든 제품은 아니지만 일부 제품들은 거의 30% 이상 판매량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K웨더는 단순히 날씨를 예보하고 정보를 파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재해로부터 고객의 재산을 지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선다.
더불어 날씨 정보를 산업으로 일궈낸 기업으로 창조 경제에 걸맞은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꿈꾸고 있다. 기상학을 전공하신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신데 어떻게 그 당시 97년도에 회사를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런 쪽에는 뭐 이렇게 인식들도 많이 없었을 텐데 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그래요. 저는 공학도였고요. 기상은 잘 모릅니다. 저희 회사는 뭐 그러게요. 제가 예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예보관들을 많이 모셔와서 네, 전문 예보관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는 사실 저는 이런 서비스업, 컨텐츠 비즈니스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네. 이 기상이라는 컨텐츠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이게 DB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계속 DB를 맞는 쌓는 회사가 앞으로 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컨텐츠 중에서 날씨라는 컨텐츠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집중을 받을 수밖에 또 없고 또 기본적인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상청에서 다 받아와서 해석을 다시 해서 생산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날씨에 대한 그 부분의 매력을 느끼게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DB 서비스 쪽이 이제 요즘 이제 화두가 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아직도 많은 장벽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새 이제 정부 3.0이라는 정책도 예.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계신데요. 아마 정부 3.0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기상 분야가 많이 선정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기상청에 있는 원시 데이터를 다 받아서 고부가치를 만드는 그런 업무의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시 데이터를 받는데 사실 그동안은 좀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 3.0 정책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해소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이제 정부랑 또 어떻게 역할을 나누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공공성과 또 상업성 부분을 예. 어떻게 잘 나누어서 이중적인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정부랑 어떻게 정확하게 그 민간 역할 분담을 나눠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느냐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점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 사실 그 어려움들이 가장 거기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창조 경제 하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 기상정보 산업이 이른바 이 창조 경제의 핵심인 네. 상상력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모델 중에 아주 좋은 모델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들 많이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사실 이제 민간 예보 자체도 이 정부 3.0 정책처럼 기본적인 데이터는 정부에서 받아서 저희가 독자적인 예보를 낼 수 그렇죠.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부 3.0이 가장 그 중요한 또 가장 예, 성공적인 예. 성공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민간 예보나 정확한 맞춤 예보를 통해서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는 날씨 경영 의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기업마다 또 업종별로 또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씨 경영을 기업에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 창조 경제의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소개들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적 기사에서 보니까요. 이 기상 정보를 잘 활용하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다. 네. 반대로 선진국일수록 기상 정보를 잘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선진국에서는 기상 산업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제 국민 소득이 2만 불 이상 3만 불 되면 예. 이제 그런 날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같은 데는 저희 회사 같은 기상 사업자들이 미국인 한 600개 정도 있고요. 600개 요? 네, 일본도 한 100개 이상이 거기에는 저희처럼 이제 뭐 장비 정보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예. 정보만 하는 거, 또 기상 분석만 하는 거, 또 날씨 금융 상품이라고 해서 날씨 보험 또는 날씨 파생 상품을 파는 거, 날씨 뭐 소프트웨어만 만드는 거 이렇게 분야별로도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네. 거의 그러한 기상 분야는 이제 민간 분야에서 하는 그런 기상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이 돼 있습니다. 네. 일본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요. 기상 분야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앞서가 우리는 있고요. 아직 좀 초창기네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규모 면에서 보면. 규모도 그렇고요. 이제 사실 초창기라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는 그런 인식들을 잘 못하셨었는데 날씨에 대한 그 변화가 워낙 요새 심하다 보니까 그 몇 년 사이에는 아마 이 기상 산업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날씨 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날씨도 보험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 날씨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예보라는 게 예측 정보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 정보를 통해서 미리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기업 활동에서 조정을 함으로써 날씨 경영을 하는 게 가장 큰 방법일 거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피해가 예측된다면 그것을 이제 금융 상품으로 보상받는 것이 날씨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올 여름이, 올 겨울이 뭐 가장 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상될 때는 미리 이제 보험을 들죠. 그리고 이제 더 발전된 금융 상품으로는 이제 옵션 개념이 드는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곳에는 날씨 파생 상품이라는 거래액들이 몇십조가 될 정도로 그 날씨에 관련된 위험 관리를 이런 금융 상품의 도움을 받아서 해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날씨 금융 상품으로 날씨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날씨 경영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스트 위험 관리도 해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적은 그 보험료를 내고서 그렇습니다. 설사 예보가 틀렸더라도 보험사에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럼 좀 안정된 경영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태까지는요. 그 월가에서는 그 이제는 그 실적이 저조한 것을 날씨 탓하는 것이 옛날에는 굉장히 유행이었는데요. 요새는 날씨로 실적 그거가 낮은 것을 탓하는 CEO가 가장 무능력한 CEO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날씨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사례들도 많이 있고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날씨 갖고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보험으로 이걸 막아주고 있는데 제대로 좋은 CEO라면 그 보험에다가 했어야겠죠. 막아놓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경영을 해가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이게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경제 분야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산업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날씨가 이제는 기업 그 부분에서 3대 그 위험 요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CEO가 날씨 위험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 이른바 이 스마트폰 세대 아닙니까? 누구나 전 국민 하나씩은 거의 갖고 있을 정도인데 그럼 이 스마트폰 세대를 위한 맞춤형 날씨 정보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도요, 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날씨 앱이고요. 또 날씨라는 그 정보가 사실 이게 실시간이어야 되거든요. 지나간 정보는 죽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업데이트되는 가장 최신의 실시간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날씨는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급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GPS 개념이 있는 이런 사실 이 핸드폰이 날씨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기 때문에 날씨 정보를 핸드폰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실 활용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그 날씨를 아침마다 이 모바일로 아침에 날씨를 체크하고 일정을 조절하거나 의상을 조절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그런 일반 대중들의 그런 생활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행을 갈 때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날씨에 따라서 뭐 토요일날 빨리 갔다 오거나 아니면 좀 늦춰서 일요일날 가거나 또는 오늘 아침에 의상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또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다 요새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체크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문화가 됐습니다. GPS 그 위치 기반한 거와 이 날씨 정보 스마트폰이 결합되면은 정말 자기가 있는 지역에 계속 바뀌는 날씨 정보를 받아보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가는 내비게이션에도 이제 웨비게이션이라는 거가 개발이 돼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동할 때 거기 가 있는 곳의 날씨가 어떻다는 거. 미리 날씨 정보를 알고. 그래서 폭설이 온다면 피해가기도 하고요. 또 교통 상황이 이제 날씨가 안 좋게 되면 막히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피해갈 수 있게끔 하는 요새 뭐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날씨를 가지고 많이 분석들을 하고 계시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옛날 말로 하면 이게 봉이 긴 섬달 같은 얘기인데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분명히 새로운 산업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봉이 김선단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 이제 날씨를 가지고 그 무용의 것들에서 유용의 것들 여러 가지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례들은 여태까지도 굉장히 성공 사례가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성공 사례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성공 사례들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끝으로 앞으로 계획이나 발전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회사나 이제 민간 사업자들은 아마 앞으로 이제 기상산업이 급장성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저희가 서비스를 잘 준비해야 될 건데요. 요새는 이제 그동안의 그 재해는 그 강수에 의한 재해였다면 네. 지금부터는 사실 요새 그 기후변화 때문에 새로운 재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 요새 사실 미세먼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네, 큰 맞습니다. 재해가 됐고요. 예. 또 폭염이라든지 앞으로 낙뢰, 꽃가루 이런 등등의 새로운 재해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재해, 국민들에서 여러 가지 각종 재해들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할 생각입니다. 예. 성씨도 김씨시기 때문에 김선달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해보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잘 성공한다면은 이 날씨 산업 갖고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롤 모델이 되겠다라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정보도 가공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돈이 되는 세상. 바로 무한 상상력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 경제의 건설적인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잘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인물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